건강을 지키려고 받는 검사가 75세 이후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고 병은 빨리 찾을수록 안전하다는 믿음이 너무 오랫동안 상식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해서 받는 검사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와 합병증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75세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도 될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고 그 검사가 시술과 약으로 이어지면서 멀쩡하던 노년의 시간이 병원 일정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사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나이와 내 삶의 단계에 맞게 검사를 다시 정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필요할 때만 정확히 사용하는 도구로 되돌리자는 뜻입니다. 흔히 75세쯤 되면 몸이 고장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몸은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잘 버텨온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심장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왔고 혈관은 그 시간을 견디며 두꺼워졌고 척추와 관절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찾아내게 되었고 그 변화가 정말 위험한 병인지 자연스러운 노화인지를 기계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전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상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몸에 불편이 없어도 사람은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년 건강연구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는 전략보다 검사를 고르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선택했는지가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검사는 안전을 보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는 상황에 맞게 써야 다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나이가 많아서, 기술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검사는 오히려 노년의 시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검사를 해서 내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가 아니면 불안만 커지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순간 건강의 주도권은 다시 여러분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앞으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권하더라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지금부터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 검사로 병을 발견했을 때 내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은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걷고 먹고 생활하는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기능의 유지라고 부릅니다. 발견은 됐지만 치료를 해도 결과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는 정보를 하나 더 늘릴 뿐 노년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발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 이후에 내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검사의 이득이 언제 나타나는가입니다. 많은 선별 검사는 병을 일찍 찾아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검사로 인한 불편과 부작용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득은 멀고에는 가까운 검사라면 75세 이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결과가 비슷한가입니다. 많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 검사해도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내겠다고 검사를 반복하면 걱정만 늘고 삶은 병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75세 이후 검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검사를 해서 내 삶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그 이득은 언제 나타나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늦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검사는 불안관리용 검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75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검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5가지 검사를 살펴봤습니다. 증상 없는 소변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영상 검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그리고 반복되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발견해도 삶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적고 검사 이후의 조치가 오히려 삶을 먼저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검사를 줄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할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능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걸을 수 있었는가? 식사를 제대로 했는가? 피곤해도 회복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가 유지된다면 검사 결과지 몇 장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검사는 안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검사로 앞으로의 선택이 분명해질 때만 의미가 커집니다. 검사를 줄이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병원 중심 사고에 익숙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선택은 고령에서는 하나의 건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사에 쓰이던 시간과 에너지를 움직임에, 식사에, 회복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런 선택들이 노년의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75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고치는 삶이 아니라 덜 망가뜨리는 삶에 가깝습니다. 몸을 문제 목록이 아니라 오랫동안 버텨온 기록으로 바라볼 때 선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검사 결과지 앞에서 흔들리던 마음에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아니라 근거로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